유축기 뭐가 좋아요? 꼭 사야 되나요? 유축기 언제까지 쓰나요? 유축 모유는 언제까지 보관 가능한가요? 저에게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지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오늘은 유축기 제대로 사용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저희 집에 유축기가 고장나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했을 때 유축기를 빌려야 되나? 없이 제작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려던 차에 감사하게도 이 시밀레 유축기 회사에서 이 제품을 후원을 해주시게 되어서 새로 나온 시밀레 유축기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축기 꼭 사야 돼요? 언제 사야 돼요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무조건 유축기 꼭 사셔야 돼요 라는 말은 할 수 없어요. 미리 출산 전에 유축기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조리원이나 병원에서 모유수를 시도해 본 뒤에 구매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있으면 편하겠죠. 그리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유축기를 대여해주는 지역도 있답니다. 하지만 미리 예약 신청을 하셔야 되시고 지역에 따라서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대여 기간이 있어요. 일단 모유가 되게 잘 나오니까 유축기 무조건 필요 없다는 아니에요. 저도 1년은 모유수유 했다고 했죠. 근데 초반에 한 달 정도는 모유량이 조금 부족해서 수유를 함과 동시에 유축기를 같이 사용해서 모유량을 조금 증진시키는 데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엄마 혼자 외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유축을 해놓고 가야지 우리 애기가 먹을 게 있겠죠. 또 유두가 너무 짧거나 커서 유축기를 사용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아기가 집중치료실에 입원을 좀 장기간 해야 있는 경우에는 엄마가 모유를 짜서 이제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아예 직수겁으로 초반에 유축기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유할 때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모유를 짜서 버려야 할 때도 유축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유축기가 없다면 되게 불편하겠죠? 선생님 유축기 뭐가 좋아요?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유축기 좋은 거 있습니다. 구입가 350만 원 정도 하는 메델라 심포니 유축기. 저는 조리원에서 그 아래 단계 한 구입가 200만 원 정도 하는 메델라 락티나 유축기를 사용해봤는데요. 솔직히 우와의 리액션은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그 심포니 유축기 사용해보신 분들은 부드럽게 안 아픈데 유축이 되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장점도 너무 크지만 단점도 너무 크죠. 너무 비싸요. 구입가도 비싸긴 한데 대여비도 한 달에 한 14만 원? 14만 원은 웬만한 유축기 그냥 하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 치밀 유방분들, 유축이 진짜 잘 안 되는 분들, 유두가 너무 예민해서 어떤 유축기를 써도 아프신 분들에게는 한번 대여로 먼저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 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 가장 좋은 무난무난하게 쓸 수 있는 유축기, 병원이나 조리원에 가장 많이 구비되어 있는 유축기가 바로 이 시밀레 유축기, 그리고 스펙트라 유축기도 많고요. 각 시밀 유축기가 있는 곳도 있는데 각 시밀 유축기는 압력이 좀 세다 보니까 엄마들이 유축할 때 좀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유축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유축기 도대체 언제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초기에 수유를 해야 되는데 직접 수유가 안 될 때 가장 많이 사용해요. 초기에 아기가 5분 정도밖에 못 빨고 잔다. 그래서 신생아실로 그냥 보냈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모유는 유축기를 사용하시더라도 3시간에 한 번은 유축기를 사용하셔서라도 모유를 자꾸 빼내주셔야지 모유가 줄지 않고 그리고 모유량을 빨리 늘릴 수 있어요. 이때 주의사항, 아이가 모유를 충분히 먹고 수유텀이 지켜진다면 수유 후 이제 계속적인 유축기 사용은 스탑. 보통 젖이 이제 도네 하고부터 유축기 사용 연습을 하죠. 이건 병원이나 조리원마다 조금은 다른 게 무조건 젖이 불기 전부터 직수하세요. 그래야 전몸살 안 와요 하는 곳이 있고요. 이제 젖이 불었으니까 유축기 먼저 써보세요 라고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일단 유축하시기 전에 제가 알려드린 기저부 마사지 있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흔들기 모르시겠으면 이전 영상 참고해주세요. 일단 전몸살이 오면은 유방도 딱딱하게 부어있을 텐데 유륜이랑 유두도 막 딱딱하고 커져 있고 막 뜨겁고 그럴 거예요. 일단 이 손가락을 준비하시고 요 유두랑 유륜 사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도리도리 부드럽게 만져주시면서 딱딱했던 유두, 유륜을 조금 부드럽게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주신 후에 유축을 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전몸살 관련 영상 제작 시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유축 한번 해볼까요? 이 유축기는 시밀레에서 새로 나온 루나 유축기고요. 일단 전원을 한번 켜볼까요?
소리 들리시나요? 일단 유축기는 소음이 너무 크면 안 돼요. 우리는 소음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유축기 구입 시에 45dB 아래의 제품, 저소음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참고로 이 제품은 38dB입니다. 이때 주의사항, 유축기를 사용하신다고 전원은 그냥 바로 켜고 전원 켜졌으니까 그냥 유축기 사용해야지 라고 유축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유축기에는 압력 세팅이 이전에 썼던 거랑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고 쓰셔야 돼요. 어제 한 산모분이 병원에서 유축기를 빌려서 그냥 바로 전원 버튼을 누르고 유축기를 썼는데 최대치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유두랑 유륜 사이에 있는 이 목 부분이 완전 다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피나고 그래서 수유를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셨다면 지금 몇 단계로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세팅하셔서 유축기 사용하셔야 돼요. 일단 유축기마다 다르겠지만 시밀레 루나 유축기의 압력은 이 모드 버튼으로 이렇게 유축 기능 그리고 마사지 기능을 제한할 수 있고요. 마사지 기능은 이렇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유축 기능은 1단계에서 12단계까지 유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꼭 마사지 기능 먼저 하고 유축기 기능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 드리진 않고요. 유축기를 처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유축기 압력에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마사지 기능을 한 1, 2분 정도 하고 유축 기능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좋고요. 유축기 압력을 초반에는 조금 더 약하게 하다가 모유가 잘 나오면 압력을 조금 더 올리셔도 좋아요. 이때 처음부터 완전 센 압력으로 하기보다는 권장하는 건 한 3단계에서 4단계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죠. 뿅! 그래서 유축하는 방법은 처음엔 3분씩 이 한 세트를 3번 정도 해주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전몸살 심한 시기도 지나고 모유량도 증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세트를 늘려줘요. 3분씩 해주던 이 유축을 4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모든 분들에게 다 3분씩 하세요가 아니고요. 모유가 되게 잘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5분씩 3세트 해주셔도 좋고요. 압을 조금 더 올리셔도 좋고요. 하지만 3분씩 하시는 게 너무 아프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냥 1, 2분씩 짧게 자주 왔다 가면서 유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압을 더 낮추셔도 돼요. 상황에 맞게. 아시죠? 이때 유축 시간은 총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30분이 넘으면 자동 오프되는 기능이 추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압력을 세게 한다고 유축량이 더 많이 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론상 3시간에 한 번은 모유 수유나 아니면 유축을 하셔서 가슴을 자꾸 비워주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12시에 수유나 유축을 했다라고 한다면 3시, 6시, 9시, 12시 이렇게 3시간마다 수유나 유축 시간이 돌아오겠죠. 이때 잠깐의 팁! 유축할 때 모유가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은 고개를 약간 숙여서 깔때기 중앙과 내 유두 중앙에 잘 들어가도록 맞춰서 유축을 시작합니다. 유축 버튼을 ON 누르고 근데 이때 계속 젖병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깔때기 부분을 잡고 하시는 게 손목에 무리가 덜 가요. 근데 계속 그냥 깔때기만 잡고 시간이 언제 가나 계속 보고 유축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유축할 때 가슴 기저부 있죠? 여기 거기를 샌드위치처럼 유축할 때 쭉 잡아주면서 유축을 하신다면 더 잘 나오겠죠? 밑에도 한번 잡으시고 오른쪽 잡으실 때는 손을 옮겨서 이렇게도 한번 잡아주시고 하지만 이때 가능하시면 양손에 꼭 손목보대 착용하시고 유축기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유축할 때 한 방울이라도 더 나오게 하려고 막 기저부를 막 무리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유선을 막 무리하게 짠다면 유선도 상하고 가장 큰 단점으로 하루에 8번 막 몇 개월 동안 가슴을 막 쥐어짜면서 유축을 하신다면 정말 손목 다 너덜너덜 되세요. 그래서 이 제품처럼 이렇게 양측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축기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 제품도 한측, 양측 둘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가슴이 어느 정도 좀 부드럽게 풀렸다라고 하신다면 유축할 때 이 기저부를 꼭 이렇게 잡아가면서 유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렇게 양측이 되는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시간 절약이 훨씬 더 많이 되겠죠. 이렇게 시간이 반으로 줄여준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양측에서 같이 자극을 해준다면 모유량도 더 잘 늘어요. 한쪽에서 이렇게 유축을 하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막 모유 너무 떨어져서 아까워요 하시는 분들은 반대쪽에 막 이렇게 젖병을 대고 모유를 받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 양측 유축기를 같이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또 약간의 팁으로 모유가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이건 손목이 막 너덜너덜하게 될 일이 없어요. 모유가 물총처럼 착착착
척척 이렇게 쏘는 힘, 이게 사출 반사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 옥시토신 호르몬 들어보셨나요?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해야 나오는 그 호르몬이 많이 분출이 될수록 모유가 막 더 이게 힘있게 분출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유축할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힘들어 죽겠네, 졸려 죽을 것 같은데 언제 끝나라면서 유축을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갓 태어난 이쁜 아기 동영상 사진을 보면서 유축을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남편 사진을 보면서 예전에 어떤 산모분은 수유할 때가 되긴 했는데 이제 TV에서 이 아프리카 애기들 막 기아 프로그램 이런 걸 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아니라 가슴에서 모유가 막 눈물처럼 흐르고 있었다는 분도 계셨었고, 한 분은 마트에서 이렇게 장을 보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애기를 보고 우리 애기 잘 놀고 있을까, 뭐하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더니 가슴이 갑자기 찡 하면서 모유가 막 흘러내리더래요. 옷까지 젖기 일보 직전이어서 이제 장을 다 못 보고 그냥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가셨다는 사담이었습니다. 제가 유축할 때 제일 불편했던 게 이 진동 소리, 이 유축기 소리 때문에 아기가 깰까봐 항상 밖에 나가서 유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유축기는 이 화면에 빛이 들어오는 기능이 없어서 항상 이 불을 켜고 유축을 하면서 시간이 언제 가냐, 너무 졸렵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축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렇게 소음도 적고 깜깜한 밤에서도 램프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수유등까지 같이 되는 제품이 있었다면 되게 저도 방에서 편리하게 유축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진짜 중요한 게 깔때기 선택. 보통 이 사이즈의 깔때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시고 조리원에 많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유축할 때는 실제 유두보다 더 크게 확장이 되어서 당겨지기 때문에 유두는 되게 큰데 깔때기가 너무 딱 맞는 걸 사용하다 보면은 유축할 때 유두가 당겨지면서 유두가 더 커져요. 그래서 요 사이에 유두가 낑겨가지고 유축이 더 잘 안 되고 피가 나기도 하고 되게 아프답니다. 하여 유두가 좀 큰 분들은 깔때기 구매하실 때 꼭 깔때기 사이즈 확인 후에 구매하세요. 이건 24mm,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깔때기 사이즈고요. 이건 한 단계 더 큰 사이즈 28mm짜리예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이 시밀레 루나 유축기는 이게 28mm 단일 사이즈니까 참고하세요. 이제 유축을 계속 했는데 이거 보관은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모유 저장팩에 날짜, 유축 시간, 그리고 몇 미리를 유축했는지 적어두시고, 냉장은 3일, 냉동은 3개월. 냉동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열었을 때 문 쪽이 아니라 가장 깊숙한 쪽에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냉장 및 냉동된 모유는 리파제라는 중성지방의 분해로 인해서 지방산이 막 생성되기 때문에 방금 막 잔 모유와는 좀 다른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유의 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냉동실에 있던 얼린 모유를 냉장실에 10시간, 12시간 전에 미리 꺼내 놓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해서 해동은 안 돼요. 모유를 전체적으로 데울 수 없기 때문에 아기가 먹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모유의 면역 성분이나 단백질, 비타민이 파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유 중탕 온도는 체온 온도 한 37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해동한 냉동 모유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이 해동한 모유는 24시간 동안 가능합니다. 한 번 녹인 모유는 다시 얼려선 안 됩니다. 해동한 모유를 데웠다면 30분 이내로 먹이도록 하세요. 먹다 남은 모유는 다시 먹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지금까지 유축기 사용 방법, 유축모유 보관 및 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유축만으로 완무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양이 진짜 많고 주기적인 유방관리를 받으면 가능하겠지만, 몇백만 원짜리 유축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00% 유축기만 사용한다면 모유량은 감소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왜냐? 내 가슴에 100cc가 있다면 유축기로는 한 60-70%밖에 빼내지 못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30-40%는 다 유방 안에 고여있겠죠. 근데 내 몸에선 60-70%만 맨날 빠지니까 이제 100을 만들 필요 없구나, 아기가 60-70%만 먹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 가슴은 60-70%만 계속 생성을 해줘요. 그러니 양이 점점점 줄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유축기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수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유축 수유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축 수유하시는 엄마들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육아와 행복한 전쟁 중인 우리 엄마들 파이팅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꾹, 알림 설정 딸랑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